자, 이제 9번 문제입니다. 두 조건 PQ가 이렇게 나와 있고,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이때 A의 최대값, B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당연히 이런 문제는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고,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에 헷갈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오른쪽에 개념 정리를 할 텐데, 그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이고, 또 이제 미리 보면 여기 조건 안에 A나 B 같은 어떤 미지수가 들어가 있죠. 미지의 상수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분명히 수직선의 범위를 그려가면서 푸는 문제가 될 텐데 또 그때 헷갈릴 수 있는 흔히 많이 실수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직선상의 범위를 나타낼 때 실수하지 않는 법, 그 다음에 충분 조건에 대한 정확한 개념, 이렇게 두 가지가 되면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충분 조건, 필요 조건이란 교과서 186쪽에 나와 있는데 P이면 Q이다라는 참인 명제에서 출발하죠. P이면 Q이다가 지금과 같이 참일 때, 이제 참일 때는 여기 화살표 막대기로 두 개를 끊는다. 이거 기억나죠? 자, 참일 때 그때 P를 뭐라고 하느냐? 이제 참인 명제의 가정 부분이죠. 얘가 가정이고 결론인데 이 P를 뭐라고 하느냐?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라 하더라? 충분 조건이라 하더라. 그 다음에 이제 결론에 해당하는 이 Q를 뭐라고 하더라?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하더라. 제1때 충분과 필요 위치를 헷갈려서 많이 틀리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수업 시간에 누차 강조를 했습니다. 자, 헷갈리지 않는 방법은 앞으로 뭐 참인 명제나 뭐 참이다 거짓이다 이런 게 아닐 때에는 우리가 명제를 그냥 화살표 하나를 그었는데 이때는 뭐 이렇게 적든 이렇게 적든 크게 개의치 않았는데 참일 때에는 웬만하면 화살표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좀 그어주세요. 이렇게 끈 상태에서 그냥 왼쪽에 있는 게 충분 조건, 오른쪽에 있는 게 필요 조건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근데 이제 화살표를 이렇게 꺼놓고 왼쪽에 있는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또는 제일 정확하게 헷갈리지 않는 방법은 진리집합으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P이면 Q이다가 참인 상황은 이 P의 진리집합이 Q의 진리집합 안에 포함된다. P가 Q 안에 포함된다랑 같은 말이라 했었죠. 그래서 지금과 같이 그리고 보니까 이제 어떤 조건이 P 안에 들어가려면 그러면은 이미 P 안에 들어가 있다면 Q 안에 들어가 있다고 하기가 충분하죠. 이미 P 안에 들어가 있으면 이미 Q 안에 들어갔다고 말하기가 충분하죠. 그래서 P를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고 부르고 또는 이 Q는 어떻습니까? P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일단은 Q에 들어갈 필요가 있죠. 일단은 Q에 들어가야 그 안에 P에 들어가고 말고를 따지죠. 그래서 Q를 P의 필요 조건이라고 합니다. 뉘앙스는 그런데 처음에 이해할 때만 그렇게 이해하시고 시험 칠 때도 그렇게 이해하면은 정말 곤란합니다. 그렇게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이 뉘앙스는 처음 공부할 때만 이걸 이래서 충분 조건이라 하는구나. 이걸 이래서 필요 조건이라 하는구나. 그건 처음 공부할 때만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시험 칠 때까지 충분의 뉘앙스가 이런 거였으니까 뭐 이렇게 접근하시면 정말 곤란한 겁니다. 그게 공부 못하는 거예요. 그거. 선생님, 난 무조건 암기가 싫어. 난 이해 기반으로 공부할 거야. 근데 시험 공부할 땐 그렇게 하시면 큰일 납니다. 처음엔 이해하시고 나중에는 시험 상황에서 바로바로 꺼냈을 수 있도록 본인만이 헷갈리지 않게 P이면 Q이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적었을 때 왼쪽에 오는 게 충분 조건, 오른쪽에 오는 게 필요 조건 이렇게 이해를 하든지 아니면 어디서는 그렇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화살표가 출발하는 곳이라서 충분 조건, 그 다음에 화살표를 받는 녀석은 필요 조건 그렇게 이해를 한다고 하던데 그렇게 이해를 하더라도 좋으니까 어쨌든 정확하게 암기를 하세요. 자, 그리고 충분 조건, 필요 조건 이런 말 나오면은 얘가 참이다라는 말과 P가 Q 안에 포함된다라는 말이 같은 말이라는 거 요까지 기억이 나셔야 합니다. 특히 지금과 같은 수직선 문제를 풀 때에는 더 그렇습니다. 자, 한 번 더 얘기하지만 P는 Q이다가 충분 조건이라는 말은 P가 왼쪽에 와야 되죠. P이면 Q이다. 얘가 참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 상황은 P의 진리집합이 Q의 진리집합 안에 포함된다라는 말하고 같습니다. 우리는 얘가 아니라 요거 가지고 문제를 풀 거예요. 자, 그래서 진리집합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는 절대값 x-3, 얘가 2보다 작다. 자, 이걸 만족하는 x를 다 모은 게 P죠. 그러면 이 절대값이 들어간 부등식을 풀 줄 알아야 됩니다. 선생님이 다소 조금 답답한 거는 이 절대값 들어가는 부등식 푸는 거를 매 시험 때마다 영상에 올리는데 계속 까먹어요. 한번 복습을 할 때 제대로 해서 이거는 고2 때도 나오고 고3 때도 나오거든요. 그때그때 선생님들이 복습을 해주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거 설명하는 거 어려워요. 그러니까 본인이 기억해야 됩니다. 한번 나왔던 거는. 자, 이번에 마지막으로 복습을 할 텐데, 자, 절대값 안에 뭐 x-a가 들어가 이런 거 제 부등식 푸는 방법 어떻게 하더라? 요런 거 어떻게 하더라? 자, 절대값 x라는 거의 의미 자체가 원점에서 x까지 떨어진 거리를 의미하죠. 근데 걔가 k보다 작아야 돼. 그러면은 k보다 가까운 범위 내에 이렇게 x가 있어야겠지. 그래서 x가 속할 수 있는 부분은 k와 마이너스 k 사이가 됩니다. 이 말은 곧 무슨 말하고 똑같아? x가 마이너스 k와 k 사이에 있단 말하고 똑같죠. 무슨 소리입니까? 이거를 봤을 때 이렇게 적을 수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경우도 절대값이 2보다 작다. 작으면 원점에 2보다 가까워야겠네. 그러면 x-3이 2와 마이너스 2 사이에 있어야겠네. 이렇게 되기를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문제점이 뭐냐면 이거를 1학기 때 수업하고 1학기 1차 고사에 수업하고 2차 고사 때도 복습한다고 알려주고 지금 2학기 때 또 알려주고 있는데 매번 물어볼 때마다 몰라. 그러면 안 됩니다. 이제 이 정도는 계속 나오면 본인이 할 줄 알아야 돼요. 이제는. 자, 그 다음에 절대값이 들어가는 게 어떤 수보다 클 수도 있죠. 요거는 절대값, 즉 원점에서 떨어진 거리가 k보다 크다라는 것은 그만큼 멀리 거리가 크다. 생각해 보세요. 머리로. 거리가 크다라는 말은 거리가 크다가 무슨 말이에요? 생각해봐.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가 크다. 무슨 말이야? 멀다라는 말이야. 원점에서 요 k보다 x가 더 멀리 떨어져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x가 속할 수 있는 범위가 요런 데겠죠. 따라서 x는 마이너스 k보다 지금 보면 작은 거 보이죠? 작거나 아니면 k보다 오른쪽에 있으니까 k보다 크다. 그래서 얘를 보면은 1초 만에 이렇게 풀어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얘를 이렇게 풀었으면 나는 x의 범위가 궁금하니까 양변에 똑같이 3을 더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칸막이는 그대로 두고 그럼 여기는 그냥 x가 되죠. 여기는 2 더하기 3이니까 5가 되고 여기는 3 마이너스니까 1 되죠. 따라서 진리집합 P는 어떤 x를 모아둔 것이다. 1과 5 사이에 들어가는 x를 모아둔 겁니다. 자, Q는 조금 수월하죠. x가 이렇게 왼쪽 끝, 오른쪽 끝 수가 다 나와 있죠. 그래서 P가 Q 안에 포함돼야 됩니다. 즉, 이 P가 이 Q 안에 포함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수직선으로 그림을 그리면 자, P 항상 수직선에 그림을 그릴 때는 얘를 먼저 그려야 될까요? 얘를 먼저 그려야 될까요? 자, 이게 지금 숫자가 명확하게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수직선상의 범위를 그릴 때에는 숫자가 확실한 것, 이왕이면 미지수보다는 정확한 숫자로 나와 있는 것 먼저 그립니다. 지금 1하고 5 사이 여기가 P의 범위다 먼저 그려주고 P가 Q 안에 포함돼야 되니까 Q는 P를 포함하는 모양으로 이렇게 그려주면 되잖아요. 그죠? 선생님, P가 Q 안에 포함되는데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 상관 안 하고 가장 일반적인 형태를 그리시면 됩니다. 믿고 따라오세요. 이런 거 생각 안 해도 됩니다. 이상하게 푸는 사람들 많아요. 고마 P를 포함한다 이렇게 딱 그려놓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한 다음에 Q의 범위를 보니까 양쪽이 다 막혀 있죠. 색칠해주고
얘는 뭐가 되겠어요? 여기는 A가 되겠고 여기는 B-4가 되겠죠. 자,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그림을 그려놓고 그러면은 그림만 그려도 벌써부터 A가 1보다 어디에 와 있어요? 왼쪽에 와 있잖아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단계 부등호 방향, 즉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그거 먼저 크다 작다 그것만 결정하세요. 그냥 딱 봐도 A가 1보다 왼쪽에 있잖아. 이렇게 그냥 적는 거야. 정말 쉽잖아요. 그냥 딱 봐도 B-4가 5보다 오른쪽에 있잖아. 선생님 같을 수도 있잖아요. 그건 좀 이따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해놓고 세 번째 무엇을 등호가 포함되는지 여부를 요거 하고 나서 신중하게 고민하는 겁니다. 이렇게 적어 놓고 이거 등호 들어가도 되나? 자, 지금 같은 경우는 들어가도 되죠. A가 여기에 와도 파란색은 구멍이 뚫려 있고 녹색은 구멍이 색칠해져 있으니까 등호가 포함돼도 되죠. 요것도 되죠. 자, 이렇게 결정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숫자로 나와 있는 확실한 거 먼저 수직선에 표시를 한다. 그 다음에 Q가 P 안에 포함돼야 되니까 요건가 이건가 전혀 생각하지 말고 그냥 제일 일반적인 형태로 그린다 하고 Q의 왼쪽 끝 오른쪽 끝 파악하고 닫혀 있는 것도 확인한다. 색칠되어 있는 것도 확인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A와 1의 대소관계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대로 그냥 오른쪽 녀석에 입을 벌려주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거 등호가 들어가도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해보고 지금 같은 경우는 등호가 들어가도 되죠. 그래서 이렇게 딱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다 끝났어요. A는 1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고 B는 9보다 크거나 같으면 됩니다. 따라서 A의 최대값은 1, B의 최소값은 9가 되고요. 선생님 너무나 안타까운 거는 이렇게 수직선 나오는 문제를 정말 이상하게 배워서 이상하게 푸는 사람들 정말 많아요. P를 배운 다음에 첫 번째 경우 이렇게 되는 경우, 두 번째 경우 이렇게 되는 경우, 세 번째 이런 경우 나눠서 푸는 사람도 있거든요. 잘못 배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n이 자연수일 때 다음 명제가 참임을 증명하여라 하는 문제입니다. 증명이라는 것은 항상 가정에서 출발해서 결론을 입증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러려면은 이제 뭐뭐이면 하는 이 부분이 가정 P가 되겠고 여기가 이제 결론인데 가정을 건드리려고 보니까 n제곱이 3의 배수이므로 얘를 원래 3K라고 둬야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증명을 했을 때 이제 좌변은 n이 되어 있어야 되고 얘도 3 곱하기 어떤 정수가 되어 있어야 되죠. 그러면 증명이 끝납니다. 그런데 이제 n제곱을 n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중간에 이제 루트를 씌우는 과정이 있겠죠. 루트 씌우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요거를 이렇게 만들기가 쉽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P에서 Q로 나아가는 원래의 증명 방법으로는 증명이 힘듭니다. 우리가 증명이 힘들 때 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대우를 증명하거나 아니면은 비류법이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는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대우는 어떤 명제의 P이면 Q이다의 대우는 뭐였어요? not Q이면 not P이다. 즉 이제 P와 Q의 순서도 바꿔주고 이렇게 부정도 취해주면은 그게 대우였었죠. 그래서 일단 순서를 바꿔봅시다. 얘가 P이고 얘가 Q인데 순서를 바꾸면은 3의 배수 이제 Q가 왼쪽에 오고 P n제곱이 3의 배수 이게 오른쪽에 오는데 부정을 취해주면 n은 3의 배수가 아니다 이면 n제곱도 역시 3의 배수가 아니다 이게 대우가 되겠죠. 자, 얘를 증명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가정대로 3의 배수가 아니라고 하자. n이 3의 배수가 아니라고 하자. 그러면 이제 모든 정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3의 배수나 아니면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수나 아니면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인수 그 다음에 3으로 나눈 나머지가 3인수는 곧 3의 배수가 되기 때문에 돌고 돌아서 그냥 이렇게 세 종류로 분류가 가능하죠. 정수는. 근데 3의 배수가 아니라 했으니까 케이스가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경우가 생기겠죠. 그래서 첫 번째 경우 케이스 첫 번째 n이 뭐인 경우 3k 플러스 1인 경우 이제 이때 k는 정수가 자연수니까 자,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고칠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 3k-1 꼴인 경우 그러면 모든 자연수를 커버하죠. 자, 그러면 이때 우리는 n 제곱이 3의 배수가 아니라는 걸 보여야 되니까 n을 제곱을 해야 되죠. 제곱하면은 3k-2의 전체 제곱이 되고 그러면은 9k 제곱 마이너스 12k 플러스 4가 되는데 그걸 굳이 이렇게 좀 나타내 볼게요. 그러면 요만큼을 뭘로 묶을 수 있다? 3으로 묶어낼 수 있죠. 3k 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 플러스 1로. 자, 그렇게 하고 보니까 요만큼이 3 곱하기 어떤 정수 플러스 1꼴이니까 얘는 3의 배수가 맞다 아니다? 아니다. 자, 이렇게 증명이 되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 n이 3k-1 모양인 경우 자, 이거 역시 똑같이 n제곱 해보면 3k-1의 전체 제곱이 되어서 9k 제곱 마이너스 6k 플러스 1 이렇게 나오죠. 이거 역시 요만큼을 3으로 묶어주면은 이런 모양이 되므로 얘가 뭐다? 3 곱하기 어떤 정수 이때 이거는 정수입니다. 플러스 1 꼴이 되죠. 따라서 요거는 3의 배수라고 할 수 없죠. 따라서 n제곱은 3의 배수가 아니다. 그래서 1번 경우도 2번 경우도 3의 배수가 아니므로 여기 어디 갔죠? 이 대우를 뭐 이제 A라고 할게요. 대우 A가 증명이 되죠. 대우가 증명이 됐으니까 원래 명제 또한 뭐다? 참이다가 되겠죠. 그래서 대우가 참이므로 원래 명제가 참이다. 한마디 적어주면 증명이 완성이 되겠죠.